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이죠. 전국 열차 출발합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는 8월 달에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데 우리가 아무도 못 갔다니. 가족들은 갔습니다. 저만 못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매일 진행을 해야 된대요. 네. 휴가는 없답니다. 휴가를 떠나고 나면 다음 타자가 와서 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 왠지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시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면서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무슨 말,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불안합니다. 벌써 전국 열차가 출발했군요. 예.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사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휴가에서 행사할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터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이변은 없겠죠. 네. 워낙에 예측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하시지 않을 것 같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 분들께서 예. 예정된 건 정광석화처럼 또 하시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순한 예측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대통령 제2요구권 자체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무시다라고 보고 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부의 수단 중에 하나인데 네. 정상적인 법이 안 올라오면 이거 견제하라고 있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발동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다라고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다라고 보고 25만 원 지금 지원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말로 뭐 설왕설래 말이 많은 건데 13조의 예산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회는요 예산 심의권이 있어요. 행정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 거예요. 네. 상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이거 국회에서 지금 예산 편성권까지 갖겠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진짜로 국민들에게 25만 원 준다라고 해서 국민들 얼마나 생활이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달에 이자만 5천억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채 채권이에요, 국가에. 예. 지금 국가의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13조를 더 부채 채권 발행해서 한 달에 5천억씩 이자를 내겠다. 이런 법안 통과시키면 안 되죠, 지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행정 권력이 너무 비대한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불안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25만 원 민생 지원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여당의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인데 맨날 반대만 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해요. 22대 국회 때 통과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어려운 경제 민생 속에서 어떻게 이 돌파구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뭐 필리버스터만 하고 그런 모습으로의 여당의 모습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회가 지금 사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6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이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민생 이야기하는데 실제 정쟁용 법안 빼고요. 네. 8개 상임위가요. 단 한 건의 법안도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진짜로 민생과 경쟁과 관계된 재정의, 산통위, 예. 정무위 등에서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법안들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는 거 다 정쟁용 법안이에요. 그런데 국회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이게 7,600억이에요. 7,600억. 지금 21대 국회 첫 해보다요. 무려 900억이 증가된 거예요. 그럼 7,600억이면 한 달에 지금 600억 이상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 두 달 동안에요. 정쟁용 법안 빼고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이거 1,200억 예산 낭비시킨 거랑 똑같아요.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느라. 이런 짓 하느라고 지금 국민들 혈세 1,200억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정쟁용 법안들을 올려놓고 행정부가 왜 대안을 제시 안 하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진짜로 민생과 관계되고 경제와 관계된 지금 기재위나 산통위나 정무위 등에서 정말로 이런 법안들 지금 민생 법안들 빠르게 검토하고 일을 해야죠.
일할 부서들은 일하지 않고 정쟁을 위한 것들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그러니까 정무위 산자의 이런 데서 네. 민생 경제 뭐 거기는 국민의힘 위원 없습니까? 뭐 왜 항상 민주당 탓만하면서 네. 뭔가 국회에 대한 그런 문제점만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국회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 상임위 18개입니다. 18개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해서 위원장이 각각 있는 상황인데 네. 정쟁용 법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정쟁용 법안 이외에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상임위들과 나머지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지금 법안 소위나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거대 양당이 국민들께 뭔가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민주당 탓만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 여당의 정말 부족함 때문에 압승을 한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럼 민주당이라도 제1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라라고 한 주문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네. 벌써 이제 국회가 22대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된다면 성과도 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공동의 책임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말만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5% 정도 지지율이 앞선 거예요. 물론 압승을 했지만 근데 진짜로 그때 당시에 민의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면 22대 국회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은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뭐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수치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여론조사 얘기 안 하면 근데 어떻게 이걸 얘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심 네. 이야기하니까 그럼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거대 의석을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의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말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 지금 지난 총선 끝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이 여론의 변화는요. 3, 4개월 지나면 이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예요. 여론은 지금 하루 이틀 만에도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지난 총선 민심을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민의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저도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총선은 5% 차이였지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대선은 0.73% 차이였거든요. 네. 그 차이로 대통령 되셨는데 이렇게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이번 찍은 손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표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0.73%면 나머지 그 과반 아니더라도 반수에 대한 국민에 대해서 포용적인 통합적인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대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한 이번 총선 결과였다는 얘기도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이거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하면 예. 문재인 전 정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얘기하라면 제가 여기 1시간 넘게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혼란스럽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혼란스러운가요? 난 이게 민주당 패널들이 계속 혼란스럽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게 혼란스럽다고 하는지 좀 구체적인 거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장애가 있을 잘 수도 있어요. 찾아가면서 넘어갈게요. 정부 여당이 인지장애라는 말을 지금 쓰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방송에서. 그러게 자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지장애란 말을 의사 출신께서 이렇게 쓰시면 되나요 이거?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잘 국정 운영을 하고 인지장애라는 말이 있다라는 적합한 정부 말인가요, 여당에 이거? 대한 인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격해질 수가 있는데 아니 감정이 서로, 격해져도요 써야 되는 단어 안 써야 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어떤 인신 공격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보고요. 또 그 정치인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의사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인데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정신이 나갔다, 내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고 두 분께서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음 주제로 지금 넘어가라는 콜이 와가지고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이것까지도 또 하면은 막 싸울 것 같은데 야당이 발의하는 해병대원 특검법도 8월 국회 내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의 특검법이 발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이때까지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여기에 독소 조항들을 많이 넣겠죠. 지금 이미도 독소 조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진위 여부에 민주당 관심 없어요. 관심이 왜 있어요? 그럼 수사
결과 봐야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강제 수사 지금 수사에 탄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탄압합니까? 그게 수사 탄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애초부터 지금 정쟁령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게 지금 제2요구권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2요구권이 두 번이나 발동돼서 21대에 한 번 폐기가 되고 22대에 한 번 폐기가 된 법안이에요. 이걸 세 번째 또 다시 올린다라고 한 거 민주당 정상 아니죠 이거. 이런 짓거리 하느라고 지금 국민 예산 1,200억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지금 민주당이 네. 제일 꽂혀 있는 거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런 짓 하지 말고 진짜 진실이 궁금하면은 수사 결과 지켜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해서 짓거리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 오늘 왜 이러죠? 생각을 반응이. 하고요. 예. 실제로 짓거리 맞죠, 지금은 오늘 예, 왜 그러죠? 지금은 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본인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대해서 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법안을 발의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정책위 의장 교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예단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이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앞으로 대화가 좀 자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대화가 예.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예. 뭐 여기 일반인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감정의 골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번으로 감정이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공사의 영역에서요. 이거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사적으로 감정이 나쁜데 어떻게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 모든 것들이 협의가 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또 영원한 게 아니니까 충분히 자주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좀 발전적인 면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 단독 회담을 했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뭐 한동훈 대표와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한 고비는 넘은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 단독 회동이 제대로 된 단독 회동이었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후일담이 말들이 많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정정식 정책의장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친한계로서의 국민의힘을 지금 지도부 체제를 완전히 트랜스폼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같이 가기는 어려운 좀 한 대표의 차별화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냐가 네. 많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혼연일체가 전원이 다 돼서 틀리든 맞든 한 방향으로 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 당에는 차별화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차별화를 왜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하면서 계속 네.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예.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더라도 다 한 방향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 방향 그리고 국민의힘은 차별화해라라고 하는 전략 별로 이게 이런 거에 근데 국민의힘이 잘 휘말려요. 아,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잘 휘말려 이런 거에.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귀 얇게 팔랑팔랑 하지 말고 여기 한 국민의힘. 방향으로 힘 좀 모아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이슈의 기승전결을 다 이재명 탓하면은 국민의힘 패널들은 매우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예.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있죠. 김건희 여사와 같이 갈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음 대선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 63%의 민의를 지금 받아들여서 압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대표가 되게 스마트하고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선을 그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전 전당대회 얘기는 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에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도부 9명 중에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친정 체제 구축했다고 보십니까?
그거 구축해야 되나요? 구축을 해야 되느냐? 네.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네. 여기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주제들 자체가요 계속해서 당을 갈라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 자체들을 굳이 선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 대표를 위주로 힘을 모을 것이고 모아 나갈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색채를 강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친정 체제가 구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동훈 팀만에 한동훈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돼야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한동훈이 되려고 하면 다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은 네.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김민전 최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딴 얘기했잖아요. 네. 최상변 특검 등 원내대표 중심으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그런 인터뷰에서 사실 그날 상당한 이슈화가 됐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네. 친한 체제로 구축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본인이 추구하려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변화의 시도에 있어서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정정식 정책 2일장도 뭐 교체할 수도 있고 교체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최고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는 원내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원외 당내표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렇거든요. 네. 원내끼리 모일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원총회뿐만 그렇죠. 아니라 여러 예. 가지 뭐 TF 연구회 집담회 그리고 상임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홍준표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협의회를 발족하고 당정협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지만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김민전,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많은데 또 그 다음 날 또 한동훈 그 당대표를 또 지지하는 발언을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감정의 골이 있더라도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전당대회 어떤 전당대회든 간에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전당대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또 합쳐가는 것도 또 묘미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의 묘미다라고 보고 또 여기 지자체장 같은 경우들은 좀 예외적이긴 해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긴 한데 네. 이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전국에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딱히 막을 방법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외부에 보일 때 제가 볼 때는 좀 갈등의 한 국면으로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네.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갈등의 요소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네. 아마 위기감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26년 지선에서 네.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뭐라도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과의 물론 뭐 협의나 예. 회의나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최고위 회의까지 참여를 하면서 의견 개진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네. 사실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멤버 중에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네. 차기 대권 주자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한동훈 당대표가 너무 혼자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계속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된다는 목소리의 또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 아직 야당 대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매치에 있어서는 약간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 정해졌죠. 아니 뭐 그래도 아직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딱 들어서면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뭐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기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그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엄청난 피력을 하시면서 또 인지도와 대중적인 그런 그걸 쌓아오셨는데 정치적 자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덕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정치적 경쟁을 하는 거는 좋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는 장관과 뭔가 야당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명확한 민생과 그런 뭔가 정책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생각합니다. 대표가 재판을 하도 봐서 이게 당대표 업무를 제대로 할 시간은 있나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 네. 전당대회에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당의 텃밭이 호남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 그럼 많이 받았냐 하지만은 실제 투표 참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 지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가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좀 줄어드는데 거기서의 그 표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TK 지역, 부산 지역 제외하고 나면 거의 30% 안팎이에요. 네. 이게 투표율이 예.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은 어차피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투표장 가지 말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 장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해서 이 시야가 좁아져서 이재명 당대표 한 명에게 기대려는 정치는 좋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후보들 다 예. 지금 명비와 천가만 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로 민의를 따르는 길인지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 지난 그 주말에 호남에서 전당대회는 네. 메시지가 상당히 저는 있었다고 그래요? 봅니다. 어떤 메시지요? 투표율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30%는 됐었는데 온라인 그렇죠. 투표가 예. 20%대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호남의 정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잘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우리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양가 감정이 있는 게 또 호남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지난 그 총선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호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투표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남을 그동안 어떻게 대해 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이재명 대표가 막 90% 이상의 지지를 네. 받으면 뭐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건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의 뭔가 김두관 후보의 또 지지가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하나하나의 민심들을 잘 읽어내는 유능한 정당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도 앞으로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하니까 또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1위로 올라서고 또 한준호 후보인가요? 한준호 후보가 또 3위권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민영배 후보가 5위권으로 올라가는 기염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심이 증명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당내에서도 견제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들이 러닝메이트 제도를 당규에서 어느 정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심하죠. 이재명 당대표 말 한마디면 순위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렇게 선출된 그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가자한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이 위치에 올려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소모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이런 소모하는데 계속해서 매월 600억 이상의 국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선은 민주당은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좀 한결같이 1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그래 알겠습니다. 우선 한준호 의원은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전부에서 많은 표를 받은 거라서 그게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뭐 덕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민영배 의원도 사실은 광주 그렇죠.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본인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참고로 호남 지역 투표율이 22%대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투표율로 그래서 가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 영향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그래요. 하나의 메시지가 사실은 귀에 맴돌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수석 최고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네. 뭐 이렇게 일극 체제 그리고 뭔가 단일 대우 이런 얘기가 과연 우리 당을 건강하게 할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금투세와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 금투세를 좀 유예하면 어떻겠느냐, 구간을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성중 정책위 의장은 저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내에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냐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 불씨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네. 정책 선거 전략적으로 꺼낸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진심이라기보다는 단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말은 네.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리드해야지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이재명 당대표에 비해서 먼저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반성하라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런 부분을 네. 리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거 우리 당에서 당연히 해야죠. 당 누가?
당 누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네. 정책위의장.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다음에 네. 추경호 원내가 다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22대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방으로 하지 않고. 그럼 민주당 내에서의 금투세 지금 뭐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정리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세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왜 우리가 상위 네. 1%를 생각하느냐에 대한 목소리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진성준 정책의장은 원래 을 지키는 위원회 또 활동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성의 그런 우리 여러 대다수의 그런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아마 새로운 지도 체제 개편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뭔가 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설득해서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종부세, 금투세가요 상위 1%를 위한 법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주택 가격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이거 서민 대다수한테 적용되는 건데 네. 우리 당이 이런 걸 리드하려고 하면요. 이런 것들 어설프게 하지 말고 종부세, 금투세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언 나올 때 이거 폐지시키는 쪽으로 해서 아예 폐지시키는 쪽으로 해서 전 법안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좀 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국민 10명 중 9명은요. 진보 보수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남성보다 여성이, 청년보다 중장년층이 노년에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들께서 그 세대별로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하구나.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가족들과 그 토론을 해야지 사실은 행복하거든요. 근데 가족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뭔가 요즘에. 구정 때나 추석 때나 모이면 가족끼리 싸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떻습니까? 부분에 있어서 내 배우자마저 의견이 달라서 사사건건이 부추긴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나중에 이혼 사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그만큼 우리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저는 정반대로요. 예. 정치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정보랑요. 여기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정말로 갈등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증오와 갈등을 계속 양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께. 그럼 여기 가족들조차도 정치 때문에 싸워서 안 되죠. 이게 맞는 사회죠.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내가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어야지 맞는 사회죠. 그런데 이게 정치가 1순위가 되고 갈등이 네. 1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네.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그렇다면요. 여론조사가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면 결혼을 안 하겠다나 이것이 나의 결혼 조건의 첫 번째 사유다 그런 건 아니고 이왕이면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또 하나의 의지로 또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두 분께서 좀 어떻게 통합을 통해 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통합을 하시는 이 열차가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 그 발언은 정말로 잘못하셨다고 봐요. 제가 정말로 여기 방송이 아니라면 더 세게 받아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의원님 얼굴 새빨개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용어라는 거를 따뜻한 말 하라고 용어는, 했는데 왜 뜨거운 말을 하세요? 의사이자 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인지장애 이런 발언은 적절치가 아유.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네. 대한민국의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건 사고 이슈들에 대해서 정치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거가 진단이 제대로 돼야 또 치료가 제대로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네. 그리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김민수 대변인이 하여튼간에 지난 전당대회 때 너무 고생 많이
많이 하시고 나경원 후보 도와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이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패널이기 때문에 잘 정치에 있어서 내부에서 소통하시고 좋은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래요. 여기 네, 민주당 좋습니다. 패널분들 여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것들을 꼭 이야기하셔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둘이 뭉실하면서 이렇게 선동하지 말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전국 드리고 열차가 이제 막 다 도착을 해서 좋은 얘기로 끝내자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진짜? 근데 국민들은 전 정권 탓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제대로 잘 해주시는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민주당이 발목만 안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래서 남녀들이 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와 결혼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차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